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8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84일차고요. 네,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82페이지, 82페이지의 다섯 번째 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 식당에서는 문에 들어선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식당이나 다른 가게의 주인들이 왜 이 시점에서 생기는 문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대기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은 고객에게 기대가 생긴 뒤에 그 기대가 채워지기까지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이 빈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모든 고객은 뭔가가 필요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장소나 그 제품이나 그 음식이나 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굽니다. 불만을 느낍니다. 이 만남의 시점에서 그들은 우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의 우리의 자부심이 작동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람처럼 대우받으면 우리는 그곳을 사랑할 것입니다. 보살펴 주길 바라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곳은 이제 어떤 일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라는 존재를 정중히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요새는 대기 시간이 많아서 표 끊고 있는데 줄 서 있는데 유명한 데 많이 가죠. 가는데 유명한 데를 많이 가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어쨌든 중요한 사람처럼 대우받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처럼 내가 대우를 고객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 계속 찾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맨날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중요한 사람처럼 대우를 해줘야 돼요. 내가. 그쵸?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우를 받죠. 근데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대우 안 해주면서 대우 받기를 바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 받으려면 먼저 주는 거,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대우받고 싶을 땐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먼저.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종업원이 다가와 마침내 우리 주문을 받기까지 따분한 대기실에서, 아니면 대기실도 없는 곳에서 끝없이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5분은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5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이 앉자마자 테이블로 다가가는 직원을 두는 목적은 업주가 고객을 보살피고 사람 대접하는 점, 고객의 위장만 아니라 고객이라는 사람도 대접한다는 점을 고객이 느끼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식당에 위장만 오고 사람은 오지 않는 것처럼 위장에만 집중하는 근시안적인 요리사나 식당 주인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살핌을 잘 받으면 위장에는 무엇을 집어넣든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장 있잖아요. 위장에서는 뭐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정신세계, 생각이 먼저 우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접을 받고 보살핌을 받았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음식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집어넣든 그냥 만족스럽대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게 먼저 우선적인 거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먼저고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적인 상업시설에서는 예외 없이 우리의 체험을 배려하기 때문에, 즉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다루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칙은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과 동기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도는 고객들이 현장에서 느낍니다. 우리가 느끼는 의문은 이렇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왜 손님이 자리에 앉아 주문할 준비가 되면 지체 없이 주문받는 전담 직원을 두지 않을까?
이들은 왜 스위치만 누르면 손님이 주문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작은 불을 달아놓지 않을까? 이들은 왜 지극히 중요한 시점에 맨날 주방으로 사라져 버릴까? 이들은 이따가 돈 받을 때가 되면 틀림없이 또 그럴 것입니다. 체험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두 시점을 망칩니다. 첫 시점과 끝 시점을 망칩니다. 우리는 서빙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에 이미 짜증이 났는데 이제 돈 낼 때가 되면 또 한 번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지자를 얻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 세종대학교 식당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식당 얘기하니까 어제 식당이 생각나네요. 그, 어, 2시에 세미나가 있는데 2,300명이 모였어요. 기존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일요일이라서 어쨌든 2,300명이 같은 시간에 오는데, 시외에서도 온단 말이에요. 뭐, 같은 서울에서 계신 분들은 뭐 어디서 다른 데서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하거나 이제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죠. 시외에서 오신 분들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저희 남편이 한번 뭐 있나 주변에 식당 좀 가봐야 되겠다면서 밖을 보더니 뭐가 하나 있다 그러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한 군데가 뭐가 있대요. 그리고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야, 식당 안에.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다 하면은 그래도 다행히 여기는 주문받을 때는 기계에서 해요. 네, 기계에서 하는데 아이고 뭐 난리 버거지죠 뭐 그냥. 난리. 난리인데 그냥 한 끼 때우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장소를 잘 얻었을 때는 그냥 되는 거죠. 장소.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때가 있는 거. 예, 그러나 근데 진짜 친절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고 주방에서 바쁘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종업원과 만납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무신경한 종업원이 있고 활기에 차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그들이 존재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거나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종업원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종업원에 비해 2배의 팁을 받습니다. 그러한 피드백은 팁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인기와 평판, 재방문 고객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왕족처럼 대우받는다면 우리는 그 식당을 기억하고 다시 갈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식당에서만 왕족처럼 대우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모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왕족처럼 대우를 해주라고 했죠. 대우를 해줘야 내가 받는 것이지 왜 나한테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지각하지 않는 거. 미리 가서 기다려 있는 거. 저도 자꾸 지각하는 게 미리 가서 기다려 있는 시간. 그게 상대방을 위한 배려 중에서도 하나인 것 같아요. 친절함, 그쵸? 대우해주는 거,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 이런 것도 저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더 정신 차리고. 성공적이지 못한 어떤 것에 제가 짜증이 나는 것은 그것이 따분하기 때문입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따분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식당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드디어 누가 한가롭게 걸어와 관심 있는 척하면서 그 유명한 질문, 이제 주문할 준비 되셨습니까? 를 해주길 기다리는 일보다 따분할 수 있을까요? 잘 있어라. 우리는 주문할 준비가 10분 전에 되셨단다가 우리 마음속을 스치는 대답입니다. 그냥 뭐 10분 전에 준비할 준비가 다 끝났다. 이제 고객이 기분이 별론 거죠. 이것이 패스트푸드 체인 같은 차갑고 인간미 없는 기업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점점 이건 91년도에 쓴 거거든요. 근데 점점 이런 세상이
생기잖아요. 이제는 패스트푸드에서는 뭐 주인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그냥 있죠. 그냥 아르바이트생들 있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착착착착착착착 그냥 하는 거. 주인들은 좀 더 다르죠. 예, 대우하는 게. 아무래도 내 사업체니까. 내 사업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각자의 자기 사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업체냐? 누구에 의한 시켜서 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내 사업체인데도 이제 이게 틀린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게 인제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하는 행동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커피도 기계에서 이제는 주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마주하지 않고 그쵸? 기계에서 주는 시대. 어제도 주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인제 주문을 하고 들어오는 거. 근데 어제 저녁에 인제 또 오는데 8시 조금 안 돼 가지고 저 휴게소에 들렸거든요. 근데 휴게소에 딱 들렸는데 벌써 인제 7시 넘었으면은 인제 그 휴게소의 식당이 문을 닫아요 인제. 그래서 '더 늦게 가면 안 될 텐데. 지금 가면 라면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기계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죠. 종이 대접 안에 신라면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안 끓여서 얼마나 걸리냐니까 4분 걸린다 하더라고요. 뭐 맛있더라고요 뭐. 인제 기계에서 라면도 기계에서 끓이고 이제는 포키스 박사님은 이제 벌써 이미 돌아가셔 가지고 11년 되셨나요? 돌아가셨는데 91 년도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인제 주인의 친절함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식당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는 점차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되지 않을까. 근데 식당만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뭐 네일샵도 이렇게 손을 넣으면 착 여기에 맞는 게 아직은 이렇게 되진 않지만 스티커나 이런 것도 막 붙이는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르지만 아마 기계가 촥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손에 맞게끔 해서 촥 있죠. 다 케어가 되고 막 하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점점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고 뭐 미용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인제 식당 뭐 라면 끓여 주는 거 휴게소에서 그 시간 끝나고 난 뒤에 "라면 드셨나요 어제?" 물을 좀 덜 넣어서 쪼끔 짜던데. 그래서 어제 식당 휴게소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4,000 원이더라고요. 4,000 원에 4분 만에 오케이 되는 "라면도 끓여 먹더라."라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끓여 먹는 재미? 그냥 기계로 끓이는 그 재미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인간미 없는 기계는 인간미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기계가 많이 예 나온다는 거죠. 기계 안에서의 얼마나 그 커피도 믹서가 물과 그 커피의 양이 믹서가 얼마나 잘 미묘하게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입맛에 인제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야 이렇게 되면은요 점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할 일이 없어져요. 강사도 마찬가지고 뭐 클릭해서 다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그냥 앉아 가지고 뭐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 듣는 거와 이렇게 뭐 오프라인, 온라인 차이는 있어요. 온라인에서 듣는 거랑 오프라인의 그 에너지 장에서에는 당연히 아직은 차이가 있죠. 아직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세상에서 이제 또 접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세상에서 예 살아가는데. 그런 곳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업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나 요즘에 흔해 빠진 소매점에서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인제 지하 1 층 2 층에서 세미나를 듣고 지하 1 층으로 올라가는데 그 옆에 이마트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무인이라 하더라고요. 무인인데 어제는 사람들이 워낙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는데요. 저는 못 봤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고 무인인데 이제 뭐 세미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아마 재놔야 될 것 같아요, 제품. 그럴 때 장사가 잘 되잖아요. 미리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죠? 정보가 있어 갖고 미리 다 준비를 다 해야 되고 양 측정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나고 없더라는데요. 근데 사람이 나왔더래요.
이제 무인인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맞아요. 다른 데서도 제가 봤어요. 대구에서도 그 마트가 이제 무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큰 마트 가서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이제는 개인이 계산을 하는 계산대. 그러면은 계산해 주시던 그런 분들도 사라지는 거죠.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무인으로 다 그렇게 세상이 이제 기계로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나 요즘 흔해 빠진 소매점에도 같은 경험을 하죠. 그래서 제품 진열대 사이를 헤맵니다. 찾고 있는 물건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가 종업원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지도 않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종업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가 웃기 저희 여기 사무실에 어떤 분이 식당에 같이 가면 그분한테 자꾸 말을 뭐 주세요. 식당에 손님인데 시켜요. 주문을 해. 웃겨 죽겠네. 종업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건대요. 이분이 종업원처럼 보이나 봐요. 직원이 아닌데도 직원이 아닌데요 하고 소리만 듣고 멋쩍어 할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제 주문해 드릴게요 그래요. 워낙 친절하셔 가지고 주문해 드릴게요 하고 주문을 막 받아서 막 옆에서 막 합니다. 성격이 워낙 좋아 가지고. 급기야 우리는 이런 젠장하고는 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시대였었어요. 차갑게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아마 지금은 아마 그 주차도 그렇잖아요. 그쵸? 주차도 우리 뭐 큰 대형 마트는 괜찮은데 백화점 같이 지하 주차장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데는 내가 갑자기 급하게 막 갔을 때 몇 층이었지, 어디였지, 그리고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가기 직전에 어떻게 나와있죠? 내 번호를 찍으면 어느 몇 층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기계가 또 있죠. 제가 볼 때도 이제 마트나 이런 것들도 쫙 이렇게 있으면 아마 기계에 뭐 내가 라면을 찾아, 뭐, 뭘, 우유를 찾아. 그럼 우유 진열대나 이런 거는 또 좀 쉬운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앞에서 이렇게 딱 하면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쵸? 예. 모든 세상에.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벌써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더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로. 우두커니, 기다리게 만드는 식당에서 우리는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배고프고 조급합니다. 근데 아직도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다가 먹는 경우도 있고요. 아유, 뭐, 딴 데 가서 먹지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끝까지 끝까지 남아서 저걸 먹으리라 하고 끝까지 남아서 기다렸다 먹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여기 되게 유명한 김밥집이 있어요. 이쪽에도 하나 있고 중앙에도 하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중앙이 본점이래요. 맛이 이쪽하고 조금씩 틀리대요. 근데 거기 가면은 기다리는 데도 없는데 거기 공원 같이 이렇게 길거리에 벤치가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그냥 기다리다가 또 가서 가는데 이 회전은 좀 빨라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냥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급하거나 굳이 줄 서서 있는 그 불편함을 하기 싫으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얼만큼 편리하게 대우를 해주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 상황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를 내는 까닭이 우리의 필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편의, 우리라는 사람의 기쁨을 그들이 경멸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돈을 원합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식사할 만큼 매우 배가 고프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고객들에게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돈만 뜯어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위장 때문에 돈을 뜯기는 셈입니다.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 우리의 필요, 그쵸? 우리의 편의, 우리라는 사람의 기쁨,
가지려고, 느끼려고. 배도 채워주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으로 우리가 겪는 일은 같은 식당을 계속 이용하는데 해가 바뀌어도 메뉴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과거에 학원에서 배운 이후로 새로 요리법 익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합니다. 똑같은 메뉴만 고수하는 것은 융통성 없기, 유연성 없기 하는 법을 다 익혀 쉬워진 일에만 붙잡혀 있기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융통성 없기. 이게 있어요. 어제 그 세종대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한 2,300명 모였어요. 거기서 강의가 다 좋았어요. 네, 4강이 있었는데 다 좋았는데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관점을 바꿔라라고 하면서 박용호 님이라고 이분 박용호 이분이 관점을 바꿔라라는 어떤 강의를 해주셨어요.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재밌게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유명하신 또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선함, 긍정적인 성격, 배려심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봤어요. 이랬더니 제가 보니까 야 이분들은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들 엄청난 그 지금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그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박용훈님, 이 대표님은 지금은 30 몇 군데에서 월급을 받는다 하죠, 커미션을.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주셨대요. 카카오도 그렇게 많은 회원이 모이기까지 관점을 바꿔가면서 마케팅을 한 거고,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있잖아요. 그 플랫폼, 플랫폼의 기업에서 그 관점을 바꾸면서 이런 세상이 이제 일어난 건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그 영향을 끼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라는데, 그냥 어제는 저는 그냥 웃긴 게 뭐냐면 옆에 남편이 있었는데 관점을 안 바꾸죠, 이 양반은. 안 바꾸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힘드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뭘 바꿔야 되는지도 모른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정말 완전 찐 진심의 그 완전 찐으로 관점을 바꿔야 되는 수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관점을 바꾸려면 뿌리부터 바뀌어야지 전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우선 뭘 켜놨는데 저기 너무 붙었어요. 관점을 바꾸려면 진짜 뿌리에서부터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침에도 보니까 재밌었네. 그냥 재밌었는 거예요. 그냥 기억에 남는 게 재미, 재밌고 뭐 이제 써놓은 거를 다시 보고 그러면 되고 다시 찾아보고 해야 되지만 생각을 전환시키는 어떤 이런 강의는 생각을 전환시켜요. 그래서 며칠은 갈 수가 있어요. 2박 3일, 뭐 1박 2일, 2박 3일은 갈 수 있는데 진짜 관점을 바꾸려면 내 근원에서부터 생겼던 그 신념, 믿음 체계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믿음 체계의 관점. 그래서 근원에 있는 그 믿음의 관점을 바뀌니까 아, 관점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배려심이 있다는데 자꾸 들으면서 배려심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데 긍정적인 성격은 그들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막 플랫폼으로 해서도 유명하신 막 플랫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다 보면 그 갖고 태어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태어난 긍정적인 성격은 의식이 높은 거잖아요. 200대 이상이잖아요. 배려심도 이 의식이 높은 분들은 남의 타인에 대한 그 배려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배려심이 있는 그런 분들은 타고난 분들, 타고난 사람들은 그렇게 배려심이 있죠. 근데 우리는 배려심이 얼만큼 있냐는 거예요. 긍정적이냐는 거죠. 아닌 사람들은 아니게 살아야 되는 거야. 부정적이면 부정적으로 살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그 부정적인 많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근원의 뿌리에서부터 바뀌면 완전 의식이 달라지는 거? 의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들은 의식이 높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어제 그 박용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완전 망했다고 45세 망했었는데 3년 만에 다시 일어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분은 뒤에 그냥 이렇게 바뀌신 거잖아요. 그것도 타고난 거예요. 근데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쵸?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22%래요. 소수래요. 그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겠죠. 뭐지, 뭐. 하루에 1,000만 원 써도 갈 때까지,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돌아가실 때까지 넉넉하게 벌어놨대요. 돈을. 하루에 1,000만 원씩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놨다. 그래서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진짜 많은 사람들의 그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세미나도 재밌더라고요. 아저씨 같이 생기셔가지고 지금 아주 재밌대요. 그래서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오래 가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 세미나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들같이. 그분들은 그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2,300명 있는 모습, 장에서 그렇게 세미나를 할 정도로 자신 있게 막 하잖아요, 세미나를. 그런 분들의 세미나를 듣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려면 근원적으로 내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뀌도록 안내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 이 세미나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은 그래요. 어머, 이거 내가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책을 읽어드리지만 사실 뭐 책을 뭐 몇 줄이나 읽어요. 몇 페이지를 읽어요, 제가. 책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바뀌었으면 하는 저도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관점, 생각, 믿음 체계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자주 느껴요?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요? 자주 있어요? 거기서 편안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편안해져야 되는 거. 그 이유는 나에게 있고 나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세미나는 재밌고 웃기고 막 이렇긴 하더라고요. 밖에서 그냥 생각이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바뀌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들은 타고난 사람들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 돈이 뭐 내 주머니에 그냥 들어와요? 아니죠. 내 의식이 바뀌어야지 행복하고 내 의식이 바뀌어야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 세미나도 이렇게 듣고 오고 막 이랬지만은 진짜 근원적으로 의식 공부를 듣고 정말 내가 바뀌어서 내가 이제 의식이 바뀌고 내가 의식이 바뀌어야 믿음 체계가 바뀌고 느낌, 안 좋은 건 좋은 거.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뭐지? 그러면서 어제도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가다가 막판에는 막 자존심 싸움하고 남편하고 옆에 있으니까 싸우네.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붙어 있네. 그러니까 막 자존심, 자존심 싸움, 자존심 싸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타이밍에 왜 그랬는지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아는데 근데 어제 세미나 듣다가 꼰대 얘기 들으셨죠? 꼰대란 무엇이냐?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왜 옛날에는 말이야. 이랬던 사람들. 안 바뀌고 옛날 얘기 그대로 하는 사람 꼰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꼰대 얘기할 때 좀 자세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되게 재밌게 어제도 이제 갔다 오고 그랬는데 30분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친절하자는 거죠. 예, 기계에서 느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우받고 누군가 나에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느낌이 좋죠? 예, 대우받고 싶잖아요. 대우받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대우를 해야 한다라는 거. 그쵸? 네. 오늘 마치고요.